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바로 지금 이 디지털 세상을 가능하게 한 설계자 앨런 튜링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컴퓨터, 이 기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아이디어 자체가 먼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개념을 설계한 인물 앨런 튜링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이겁니다. 1936년 컴퓨터라는 게 아예 없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튜링이 상상했던 그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튜링 머신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기계가 아니에요. 뭐랄까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상상 속의 기계죠. 이 개념 하나가 현대 컴퓨팅의 모든 걸 설명하는 청사진이 된 겁니다.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원리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그냥 이 네 가지 단계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먼저 테이프에 쓰인 기호를 읽고 자기 내부 규칙을 한번 쓱 보고 새로운 기호를 딱 쓰고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는 거죠. 이게 다예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1930년대에 상상한 이 개념이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랑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테이프가 바로 컴퓨터의 메모리, 램이고요. 기호를 읽고 쓰는 헤드는 뇌의 역할을 하는 CPU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시하는 규칙이 바로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튜링의 이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무대,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한번 보시죠. 때는 1939년, 튜링은 영국 정부의 아주 비밀스러운 암호해독 기관 블래틀리 파크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 당시 그 누구도 깰 수 없다고 여겨졌던 독일군의 애니그마 암호를 풀어내는 거였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들 한가닥하는 천재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료들조차 튜링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우리 중 가장 뛰어난 수학적 두뇌라고. 천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그야말로 어너더 레벨이었던 거죠. 여기서 튜링의 진짜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암호 메시지 하나를 어떻게 풀까 여기에 집중했겠죠? 근데 튜링은 달랐어요. 문제를 보는 스케일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메시지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메시지를 자동으로 풀어주는 기계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이 본부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뭘 했냐면요. 매일매일 바뀌는 그 복잡한 애니그마의 설정값을 기가 막히게 찾아냈어요. 덕분에 하루에 수천 개씩 쏟아지는 독일군 비밀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해독할 수 있었죠. 이게 연합군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정보였겠어요.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는데 그의 삶은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나라를 구한 공로와는 너무나도 다른 대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대가가 뭐였을까요? 훈장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나라로부터 받은 건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1952년이었어요. 당시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범죄였거든요.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으라는 정말 끔찍한 선택을 강요당해요. 그는 결국 1년 동안 화학적 거세, 그러니까 강제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보안허가도 박탈당했고요. 자기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그 모든 연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겁니다. 그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후에 세상이 그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데까지는 정말 수십 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와중에도 그의 천재성은 멈추질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었어요. 바로 형체 형성이라는 건데 호랑이 줄무늬나 표범의 반점 같은 자연계의 패턴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연구했던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954년에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가 전쟁에서 세운 공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1974년에야 기밀 문서가 풀린 거죠. 그리고 영국 정부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건 2009년, 무려 5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오래된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튜링의 유산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바탕이 된 계산 가능성 이론. 둘째,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의 문을 활짝 연 튜링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초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암호 해독 기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우리 세상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튜링 완전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들어본 파이썬, 자바,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 있죠? 이 언어들은 튜링이 1936년에 상상했던 그 가상의 기계, 튜링 머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의 100년 전의 이론이 여전히 현대 기술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936년에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지금 우리의 디지털 세상이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누군가의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어떤 미래가 그려지고 있을까요?